자, 광복절 특사 일부 매체에서요. 청와대가 광복절을 앞두고 8.15 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청와대가 곧바로 그런 계획 없음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만수 차장,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 양심수 석방 추진위라고요. 그 제야 그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요. 여기서 98명의 양심수를 석방해달라. 이게 8.15 특사로 석방해달라는 이런 지금 그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래서 이 8.15 때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했으니까 네. 양심수 위주로 이런 그 사면이나 석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에서 8.15 특사를 단행해서 양심수들을 좀 석방해달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8.15 특사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에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어머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심수, 석방해야 된다는 양심수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석기 전 의원이나 그다음에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금 구속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런 네.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총괄해서 지금 석방해달라고 하는 그 단체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같이 네. 포함이 돼 있고요. 어제 같은 16일인가요? 하여튼 그쯤에는 청와대 앞에 와서 시위까지 요즘 이제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에 임 실장의 어머니 김정숙 네. 여사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원래 아들이 옛날에 그 전대협 의장 하다가 구속돼가지고 네. 감방에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전업주부였는데 그때부터 아들 석방하라 양심수다 하면서 네. 전업주부였다가 약간 투사로 변신한 그런 분입니다. 그렇군요. 민가협 활동을 그래서 굉장히 오래 했던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니까 김정숙 여사라고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어머니 이름이 김종숙 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죠. 영부인도 김정숙 씨 아닙니까? 그리고 톱10에는 심정숙 차장이 있고. 네. 네. 이 이름이 이게 연결고리가 그래도 이게 인연이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은 어머니 이름이 아내의 이름과 같은 거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공교로운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양심수라고 하면은 네.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폭력을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른데 네. 폭력을 사용해서 이 사유를 정복하겠다. 이러면 양심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석기 씨가 대표적인 거예요. 폭력혁명 추종론자잖아요. 그리고 한상규 씨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는 폭력을 사용해서 집시법, 폭처법으로 결국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양심수라고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없이 정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이 석방자 8.15 특사를 준비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한 3, 4개월 이상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무 준비를 하려면 법무부에서 사람도 가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사면 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국무회의도 거쳐야 되고 단계가 많습니다. 지금 네.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걸 할 실무적인 시간이 없다. 이런저런 이름이 나오고 또 임 실장 어머니까지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오니까 네. 아예 일단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은 8.15 특사는 없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후에 추석 특사나 이런 거는 있을 가능성은 있나요? 예,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촛불 시위를 이끌었던 네. 단체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세운 굉장히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분들의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이분들의 그 견해는 뭐냐면 한상균 위원장이나 이석기 심지어는 이석기 전 의원조차도 폭력은 아니다. 이렇게 네. 그건 어떨 수 없는 불가피한 어떤 저항권의 행사였지 폭력은 네.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임종석 실장 얘기로 이어가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자,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마주 앉은 회의에 지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일자리를 넘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잠시 안 계십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얼굴은 웃고 있지만 진짜 당황하긴 당황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지각을 했는데 뭐 저런 탈권위 뭐 이런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탈권위 뭐 국민에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이런 모습은 좋은데 그것이 마치 뭐 기강이 좀 해이해진다. 이렇게 비춰서는 또 곤란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어떤 청와대 기강을 갖다가 이렇게 다잡아야 되는 실장이 지각을 했다. 네. 뭐 두시 정각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사실상 지각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대통령이 아주 약간 부드럽게 네. 부드럽지만 약간 질책성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가 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은 정신 차리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근에 SNS에 딸과의 일상을 올려갖고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어떤 사연입니까? 소개해 네, 주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 SNS에 올린 임 실장의 딸과 찍은 사진인데요. 네. 지금 뭐 임종석 실장 딱 외동딸 하나 있습니다. 네. 이름은 동아, 저희 동아일보하고 똑같은 네. 임동아라는 딸이 있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름이 동아군요. 네, 임동아입니다. 네. 아주 소문난 딸바보입니다. 본인도 밝히고 있는데요. 네. 딸 자랑을 입만 열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엔 너무 바빠가지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바빴죠. 네. 그래서 딸 자랑을 못했는데 하겠다 하면서 얼마 전에 아내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가는 지금 딸하고 나가는데요. 네, 임동아. 네, 동아. 근데 김소희라는 그 아내의 생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 구두를 네. 딸이 선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안방에 이렇게 부모님 방에 이렇게 놓고 편지까지 저렇게 써가지고 그 두고 간 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네. SNS로 또 간만에 깨알 자랑을 저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네,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 늘 가장 가까이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엄마이어서 고맙다라면서 딱 하나뿐인 엄마의 딸, 동아,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선물을 했네요. 네. 집에 가서 저희 딸한테 보여줘야 되겠는데. 네, 저도 딸 하나인데 저희 딸한테도 가서 보여줘야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제가 그 역대 정권 비서실장들 중에 저렇게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분은 없었던 그래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저게 뭐냐면 임 실장이 상당히 인터넷과의 소통, 그다음에 그 어떤 대중적인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좀 강화하는 그리고 감성적으로 좀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 좀 그 상당히 능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좀 신동아에서 이번에 보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임종석 실장이 차기 그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또 추미애 대표와 뭔가 충돌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사사건건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실장은 계속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은 한양대 동문인데 네. 왜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일반인의 입장에서 하면 의문을 좀 제기하는데 아까 그 무등 태운 그 어린아이가 지금 현재 모습이죠. 그건 옛날 사진이고요. 옛날 사진. 지금은 지금 대학생이고요. 대학생을 졸업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듣기로는 미국 시카고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유학생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편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은 장성한 딸이 돼서 지금 청와대 바로 뒤에 비서실장 관저가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 아주 가까운 이웃인데요. 그 비서실장 관저에 아마 엄마, 아버지 그리고 딸 이렇게 셋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그런 저 사진은 옛날 사진입니다. 예, 옛날 사진인데 시청자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저도 헷갈린 게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저기에 쭉 써놓은 그 편지 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성인이 쓴 거지 그렇죠. 그렇게 어린애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요. 늘 함부로 하게 되는 사람, 늘 멋대로 하게 되는 사람, 늘 투정 부리게 되는 사람. 그래서 늘 거기 보면 늘 미운 말만 하는 사람. 미안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엄마여서 미안해. 뭐 이런 내용인데 감동적인 내용이네요. 저 내용을 저도 집에 가서 딸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저 딸이 이전에 이제 임 실장이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선대의장하고 그다음에 구속까지 되고 난 다음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 아내 김소희 씨 역시도 무슨 시민단체 이런 데서 활동을 했던 그런 진보 성향의 어떤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벌이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린이집도 못 보냈었던 그런 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애틋하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더 딸 자랑들을 하고 싶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